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정치권의 화제입니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원장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원장, 이 중앙지법 원장은 이재명의 다음 달 두 가지 재판입니다.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이 열리는 곳이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걸 담당하고 있는 법원장 김정중입니다. 오늘 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아주 이 법치와 상식에 맞는 이 답변이었습니다.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권력이나 여론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은 실형 선고다라는 것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 국민의힘의 송석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재판 다음 달 15일입니다. 1심 선고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인데 이건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이에 이 비교 형량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것처럼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익, 이재명의 재판은 공공의 이익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도 그 재판에 생중계가 됐던 것이고 이건 생중계로 결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김정중 법원장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 법치, 법의 원리가 아니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것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제 회동이었습니다. 면담이었습니다. 그 형식과 내용, 또 그 면담이 있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반응,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그 나눴던 대화 내용도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또 해명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전체의 맥락이, 전체 모습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오늘 오전은 이 공식 행사를 취소를 하고 오후에는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화 지역을 갑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강화 군수선거에서 이긴 것, 강화 이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가장 이 꼭 집은 것이 자신과 이 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찬을 가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참 좀 기가 찬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안 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좀 각색을 하든지 그 내용이 좀 각색이 돼도 이 어제 나눈 대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정진석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 외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내용을 이제 공개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윤한 회동이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어제 너무 문제가 많았다. 이걸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 좀 각색을 해도 한동훈 대표가 그걸 문제 삼을 리도 없는데 좀 차라리 각색을 하지. 이걸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라면서 그대로 공개를 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적으로 대통령실이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완전히 대처가 안 됩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완전히 국민들과 동떨어진 이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이 놀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이 인해 장막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걸 좀 짚어보면요. 어제 그 형식이나 내용 모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마 저런
이 당정 대표끼리 대통령과 여당 대표 또 야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저런 모양이 되는 것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걸 지켜보고 그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이나 뭐 많은 그 비서관들이 그 뒤에 따라다니고 저걸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뒤에 오늘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윤 대통령이 이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이 인해장막이라고 하는 그 교묘한 윤 대통령이 완전히 인해장막에 갇혔다.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포위됐다. 라는 걸 왜 지난 10개월 동안 한동훈과 갈등을 빚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총선 때 그 어처구니 없는 한동훈의 요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했는가? 전혀 엉뚱한 대응을 하고 목리를 부리고 이런 대응을 했는가?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홍준표를 시켜서 한동훈과 그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도록 만드는, 한동훈은 뭐 아예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홍준표가 그런 개싸움을 벌이도록 만들었는가?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을 내세워서 그 되지도 않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한답시고 원희룡도 완전히 뭐 엉망이 되어버리고 이 대통령 자신도 이런 식이 되어버렸는가? 그 이후에도 계속 한동훈 끌어내리기에 저렇게 집착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만은 제 경험으로 정치의 영역,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만은 수재나 천재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뭐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정치는 그만큼 종합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메시지 능력이나 이 국정 상황의 판단 능력, 정보 수집 능력, 정보 해석 능력, 또는 인사의 균형감, 뭐 각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의 그 수백 가지가 되는 각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이 수재나 천재가 나올 수도 없고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 정치가 갖고 있는 이 성격 때문입니다. 이 정치에서 뛰어난 사람은 뛰어났던 사람도 바보가 되고 바보였던 사람도 뛰어나지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정치가 그만큼 살아있는 생물이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권이 소위 정치에 모두 들어와서 뭐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싸우는 곳이 이 정치다 이렇게 보면 이게 뛰어난 사람이 생길 수도 없고 오늘 뛰어나도 내일 바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루느냐, 절제하느냐, 자기 관리를 하느냐, 언제나 잊지 않고 정치하는 명분,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고 어떻게 공감할 것이냐, 매 시간 매일 이걸 가다듬지 않으면 곧바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무섭게 파고듭니다. 이권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그 허점을 무섭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립니다. 권력자를 장악해버립니다. 인해 장막이 쳐지는 순간입니다. 서서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상당한 시간, 한 달,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엉뚱한 이상한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정치 상황도 가 있고 그 사람도, 정치인도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고 또 살아나기 위해서도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살아나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서서히 준비가 되어야 이 물밑에서 몇 개월 동안 인적 쇄신이 되고 국정 방향이 조정이 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정치적 명분이나 실리가 바뀌어졌을 때 몇 개월 뒤에 그런 결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그렇게 마주보게 앉았고
한동훈의 뒷모습이 나오고 이 원탁을 요구했는데 원탁을 굳이 피했고 이 뭐 정진석 비서실장은 잘 알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이례적인 것입니다. 한동훈을 나무라는 듯이 지금 검사가 취조하는 듯이 그 다음 그 산책을 하는데 윤 대통령 특유의 이게 뭐 이재명보다도 더한 이재명과는 뭐 말도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 말 다 했는데 공개된 장소에서는 한동훈 대표와는 완전히 달랐고 이게 무슨 뭐 선생이 학생을 야단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연출된 것. 윤 대통령의 뜻이고 이걸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다음 그 산책을 하면서도 그 뒤에 한동훈이 어제 8명의 소위 김건희 라인을 쇄신해야 된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도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무슨 뭐 10명 가까이 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속에는 소위 김건희 라인도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게 한동훈이 브리핑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이 되자 대통령실에서 이걸 좀 무마해 보겠다라고 어제 나눈 이야기에서 한동훈이 요구하는 것에 윤 대통령의 대응이 있었다. 반응이 없는 게 아니다. 빈손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놓은 이건 뭐 정진석이 요약해서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게 더 기가 찹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 인해 장막에 쌓여 있고 윤 대통령 자신도 지금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결단을 못 내리고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만이 아니라는 거죠.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미.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전체가 조직으로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데 대통령 혼자 지금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제가 중앙지법 원장과 비교를 하는 까닭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 그래서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의 하지 않을 거다 이랬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이 판단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건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인적 쇄신에 가면 다시 객관적으로 돌아옵니다. 인적 쇄신,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해달라. 인사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지금 객관적으로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하듯이 이 인사 문제도 대했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답은.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야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상당히 무겁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한번 따져 보겠다. 8명의 이름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같은, 논리적으로 같은 것이죠. 아니면 객관적으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게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 이야기들이 있는 걸 다 듣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는지를 방안을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그것까지만 해도 한동훈의 요구 3가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이걸 지금 정진석이가 윤 대통령이 대응했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아닙니다. 오늘. 이거 뭐 대통령 더 엿먹이는 겁니까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제 그 회동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 모두 지금 다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 식이 되는 겁니다. 엿가락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자기 감정적으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집단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을 에워쌌고 윤 대통령도 거기에 생각이 매몰되어 있고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싶어도 이건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태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명태균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명태균과 뭐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자기는 관계를 단절을 했다. 그런데 집사람은 명태균을 달래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많은 뭐 녹취록, 문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다, 탓이다라고 제가 짚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윤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윤 대통령 탓입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과 단절을 했는데 집사람은 달래느라고 단절을 하지 못해서 오빠 뭐 이런 문자가 오고 갔다? 이걸 지금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지금 정진석은 이걸 공개를 합니까? 이거 지금 공개를 하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이게 좀 유리한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어제 회동이 좀 잘 됐다라는 걸로 되는 겁니까? 뭐 마지막에 웃으면서 어깨를 치고 격려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인데 한동훈에게는 윤 대통령이 독대를 받아들였다면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싸워도 되고 한동훈을 뭐 때려도 되고 그건 뭐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되면 여당의 대표입니다. 한동훈을 존중하라는 게 아니죠. 여당의 대표, 국민의힘의 대표입니다. 당원들 대표입니다. 그 정도 상식도 안 됩니까? 그 원탁으로 하고 예우를 하고 이재명도 예우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단의 많은 정당의 대표지만 그래도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하고 4월입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겁니다. 지금 이성과 감정이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판단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잘했다고 오늘 아침에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진석이 이걸 모두 공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잘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잘 대응을 했고 이렇게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걸 지금 괜찮은 내용이라고 공개를 하는 이 판단력입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공개해놓고 지금 잘했다라고 하고 또 이거 또 일부 극단적인 뭐 언론에서는 그거 봐라 윤 대통령이 잘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괜히 저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극단적인 세력들 총선에서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총선 지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뭐 당이 어떻게 되든 한동훈만은 저지를 시켜야 된다. 한동훈만은 끌어내려야 된다. 어떤 가짜뉴스 거짓 선동 인신공격으로 한동훈을 조지려고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이 이걸 압박한다라고 여기니까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 한동훈이 무슨 압박을 한 겁니까? 이재명과 회동하는 건요. 정치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은 기본입니다. 그런 게 싫으면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가 잘하면 특검 안 해도 됩니다. 막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고쳐서 잘하겠다라고 하면 똘똘 뭉쳐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힘들고 피곤한데 뭐 건드리지 마라. 이건 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난해까지의 윤 대통령이 아닙니다. 올 들어와서 지난 10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내린 결정들, 많은 결정들이 왜 그랬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 이 극단적인 이 세력들, 그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를 한 걸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특검, 탄핵, 대통령 탄핵 받자 못 받을 거 뭐 있나 하면서 뭐 한동훈만 쳐내야 된다.
한동훈 쳐낼 수 있다면 뭐 탄핵이든 특검이든 총선이든 재보궐선거든 뭐든 저도 괜찮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완전히 동떨어져서 이 일부의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인해 장막이 쳐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치권에서 흔히 보여온, 우리 헌정사에서 흔히 보여온 모습입니다. 제가 뭐 과거 거론하지 않더라도 뭐 수도 없이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국방 외교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국방 외교 이외에는, 현상 유지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말은 뭐 4대 개혁하는데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뭐 그걸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증도 있을 것이다. 뭐 다행인 것은, 이걸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 여야 의정, 의료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부분은 이제는 이 교수들, 의대 교수들 뭐 많은 집단에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사과도 하고 뭐 내년 정원도 협의에 넣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양보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뭐 비상의료 체계에 예산을 막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막아야 합니다. 막는 길로 들어섰다, 협의체가 구성됐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건 뭐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이제 또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를 일이고요. 김건희 여사 부분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대로 두면 묻혀져 넘어가느냐, 자제하고 있으면 자제가 되는 것이냐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 집단의 문제고, 인사로 인해서 인해 장막이 쳐져 있는 문제고, 김건희라고 하는 이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커다란 어떤 집단과의 싸움이다. 이미 이 상황은 이렇게 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승부수를 던져야 하지 않느냐. 김건희 특검법 현재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저건 절대 안 됩니다. 저건 위헌이고 저대로 가면 이재명이 임명한 검사 특검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지금 공천 문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제3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내는 것이 그게 승부수 아니겠느냐 보입니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 부담마저 한동훈의 어깨에 얹혔다. 당연히 문희조 심판과 함께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